안녕하십니까. 현대사 보름 대표 이성규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1950년 9월 19일 외관에 있는 기병사단이 외관에서 반격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미 기병사단은 아침 9시 외관을 향해서 반격을 했어요. 인민군이 끄떡도 안 해요. 그리고 9월 16일, 17일도 공격을 했는데 공방전만 했지 인민군은 끄떡도 안 해요. 그리고 9월 18일 공격했는데 미 제70 전차대대에 전차 9대가 파손되는 큰 손해를 보고, 그리고 공군 B-29, 42대가 융단 폭격을 해도 인민군이 꼼짝을 안 해요. 그러고 보면은 참 인민군이 싸움을 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계 16개국이 달라들어서 지금 싸움을 하고, 인민군은 1개 국가가 싸움을 하는데도 16개 나라, 특히 세계 최강 미군이 이렇게 공격해도 인민군이 끄떡없는 정도 보면은 인민군이 싸움을 참 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이런 좋은 병사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부산까지 점령하지 못하고 이제 후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하들이 싸움을 잘하더라도 지도자가 바보면은 그 부대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호랭이면은 그 부대는 전쟁에서 계속 이길 수가 있고, 병사들이 호랭이더라도 지도자가 바보면은 그 전쟁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보 지도자는 적군보다도 더 무서운 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보 사단장, 연대장, 군단장, 대통령 이런 사람이 바보면은 그 부대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전멸하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보 지도자, 그리고 사단장, 연대장들이요. 그러니까 전쟁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참모총장, 그 다음에 국방장관, 그 다음에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들이야 돼요. 똑똑한 사람들만 선발돼서 진급을 해서 강군을 만들어버려야지, 바보 국방장관, 바보 참모총장, 바보 군단장, 바보 사단장이면은 그 국가, 그 군인은 아주 그냥 이길 수가 없죠. 여기 보면은 병사들이나 연대장들이나 사단장들은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데 바보 김일성 때문에 인민군이 부산을 점령하지 못하고 이제 후퇴하게 생겼어요. 이거 보면은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인민군이요. 16, 17일 날도 공방전하고 18일 날 70 전차대대 전차 9대, 그리고 비행기가 42대가 동원돼 갖고 막 인민군 머리 위에서 그냥 융단 폭격을 해도 끄떡도 않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인민군의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9월 19일부터 미 기병사단은 외관을 공격해서 계속 이제 외관을 타려는 거죠. 인민군 3사단이 그만큼 싸움을 잘하고, 이영우가 이제 여기 뺏겨갖고 후퇴할 때 얼마나 통곡하고 북한으로 이제 후퇴했는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반드시 이제 기병사단이 외관을 이제 점령했는데, 인천 상륙했다는 소식을 들은 기병사단 장병들은 만세를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은 영동에서부터, 김천에서부터, 외관에서부터 얼마나 인민군한테 투드러 맞았는지 말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영동은 하루 만에 그냥 점령돼 버리고, 김천도 하루 만에 점령돼 버리고, 외관도 그냥 다 뺏겨갖고 도망가 버리고, 하루 만에 그냥 3일 만에 기병사단이 포항에서 상륙해가지고 그냥 인민군 3사단, 4사단한테 그냥 얻어 터져가지고 병신되어 버리는데 진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병사단 K소장이나 장병들이 인민군한테 되게 얻어 쳐졌다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다. 그래서 공격에서 외관을 점령하니까 그냥 너무나도 기쁜 거죠.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그냥 정신이 아찔했는데 이제는 막 반격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9월 20일 날 전차 7대만 파괴되고 큰 진전이 없자 공격에 부진했어요. 7기병연대장 느니스 대령이 해임될 정도로요. 너 이렇게 싸움을 그렇게 못하냐? 전차를 그렇게 많이 갖고 항공 지원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싸움을 못하느냐? 그래갖고 이제 기병연대 7기병연대장이면은 굉장히 막강한데도 그냥 해임시켜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하다가
작전을 잘못하고 싸움도 잘못하고 바보 같으면은 윤충군 같은 사람들은 다 해임시켜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시 연대장으로 해서 육군 소장까지 진급하도록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미 제1기병사단장 K소장은 인민군을 공격하기 위해 보병 7연대와 77 야포대와 70 전차대대로 777 특별 최강부대를 만드는 거죠. K소장이 어떻게 영천에 영동에서 당했는지 가슴이 벌렁벌렁 할 정도로 당해버렸죠. 그래야지 그냥 막 인민군은 끝을 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777 특별부대를 최강부대를 만들어서 해리스 중령한테 뒤에서 막 밤낮으로 공격을 하고 막 명령 내버렸어요. 그래서 9월 21일 미군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영등포를 점령하니까 보급이 안 되니까 후퇴라. 그러니까 이영호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민군 3사단은 외관에서 인민군 14사단과 1사단은 다부동에서 인민군 14사단, 13사단, 1사단은 다부동에서 상주 쪽으로는 후퇴하기 시작했죠. 이들은 중앙의 산악지대를 통해서 이제 북으로 이제 도망가고 있죠. 9월 21일 날 미 기병사단에 인민군 3사단 참모장 이학구 총재가 귀순을 했어요. 다부동에서. 그런데 귀순했을 때 이학구가 이제 손을 들고 항복을 했죠. 귀순을 했죠. 포로가 잡힌 것이 아니라 귀순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학구를 귀순병으로 처리해서 이 사람을 잘 대우해가지고 국군 정보과에서 근무를 해서 인민군 정보를 다 빼가지고 이렇게 인민군을 공격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학구를 포로 취급했더라고요. 포로 취급을. 그래서 인민군 14사단은 이제 포로 취급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가서 이렇게 병사들이 당신 어디서 이렇게 귀순했느냐? 그러면 난리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포로가 됐다. 그리고 거제도에서 자기 신변을 이렇게 보호해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이학구가. 참 그것은 너무 이제 잘못된 것이죠. 이학구를 통해서 인민군 13사단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정보를 이제 수집했어요. 인민군 14사단은 지금 13,000명이며 인민군 3사단은 18,000명이고 이 중에서 70%가 남한에서 이제 뽑은 의용군이다. 이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과 연대 간의 통신이 두절되고 작전에 많은 지장을 주고 먹을 것이 없고 싫다는 그런 대로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 정보를 제공해 준 것이요. 전차는 거의 파괴되었고 야포도 많이 파괴됐으며 있어도 탄약이 없어서 쓸 수가 없다. 소총 탄약은 그런 데로 이제 있었다. 이렇게 이학구가 정보를 알려준 거죠. 식량 한 달 전부터 반감이 되어 전사들이 배고파 싸울 힘이 없고 이제 우영군은 어쨌든 도망쳐서 남한에 자기 집을 가려고 해서 싸움하는데 전투력이 없었다. 이학구가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정보를 다 선고한 거죠. 미 전폭기 때문에 작전에 엄청난 지장을 줬지만은 인민군 독전대에 의해서 겨우 붕괴되지 않았다. 인군의 내용을 이학구를 통해서 정보를 싹 수집한 거죠. 상부에서 9월 20일 상주 방면으로 후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미군이 인천의 상주가여 서울을 향해 진격한다는 것은 오늘 내가 처음 들었습니다. 이학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민군 14사단 참모장이면 대자면은 대단하거든요. 이학구 총장은 귀순했기 때문에 귀순자 대우를 해줘서 정보를 취급해야 되는데 이렇게 포로 취급을 해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학구가 내가 이렇게 귀순을 했는데 귀순 대접을 하지 않고 포로 취급을 해서 거제도로 보낸가. 이때부터 이제 이학구가 반감을 가진 거죠.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 폭동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학구가 거제도에서 폭동 주범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학구를 귀순자 대접을 하는 것은 참 잘못한 거죠. 9월 20일 미 772 부대 선발부대는 전차를 앞세워서 외관에서 이제 선산을 탈환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 24사단은 이제 진천을 탈환해서 다 붕괴돼 가지고
그냥 반드시 사단만 유지했는데도 그래도 이제 인천 상륙작전에서 우리가 북전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몫하겠다 그러고 이제 24사단도 막 용기가 나고 힘을 내가지고 막 이제 반격을 했죠. 그 진천을 이제 탈환한 거죠. 그리고 9월 22일, 24일 772 부대는 상주, 보은으로 진격하고 9월 26일 청주 교산을 진격하고 천안에 딱 도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안에서 진주, 영산에서 올라오는 이민군 패잔병과 미군과 국군이 같이 서울을 향해 가면서도 이민군 패잔병을 죽이지 않았어요. 뭐 통일하면 되지 하고는. 나중에 이게 이제 145 때 이제 문제가 돼버린 거죠. 9월 20일, 26일 밤 10시 30분에 7.1 부대는 오산에 도착해서 인천 상륙작전 선벌 부대인 7사단과 7사단 31년대와 감격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772 부대는 외관에서 오산까지 200km를 밤낮으로 공격하여 4일 만에 도착을 해버렸어요. 하여튼 외관에서 이렇게 오산, 수원까지 4일 만에. 그러니까 인민군도 수원에서 외관까지 4일 만에 가버려야 돼요. 그리고 외관에서 부산까지 4일 만에. 그래서 7월 10일까지 부산을 딱 점령했으면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국군 23년대는 10일 만에 그냥 주문진 위에 양양까지 가버리고 미군은 기병사단은 외관에서 오산까지 200km를 그냥 4일 만에 가버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속도전, 전격작전 상대방이 숨쉴 사이도 없이 그냥 밤낮으로 공격해서 끝장내고 그래야 되는데 서울에서 먹고 자고 돌고 수원에서 먹고 자고 돌고 천안에서 먹고 자고 그게 무슨 전쟁이요. 이걸 김일성 바보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민군이 남침했을 때 해방전쟁이 실패했지 미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김일성은 지금도 김정은은 김정은은 지금도 미군 때문에 해방전쟁이 실패했다. 그리고 미군이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제재를 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핵만 포기하면은 미국에서 전적으로 도와서 베트남 같이 살살게 해준다는데 굳이 그 핵을 갖고 끝까지 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안 되는 거죠. 핵을 빨리 포기했는지 아니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냥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든지 둘 중에 하나야 북한 인민들이 잘 살지. 이대로 가면 잘 살겠어요. 어린도 없지. 그리고 1994년도에 300만이 굶어 죽었잖아요. 굶어 죽을 때 그냥 김일성으로 한거에서 김일성을 제거해서 후손들이라도 잘 살도록 해야지. 아니 300만이 굶어 죽으면서 왜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요? 평양 기어 올라서 가더라도 평양쯤 가가지고 김일성 물러나라고 데모다가 그냥 죽어도 명분 있죠. 그렇게 굶어서 그렇게 300만이나 그렇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 한국에서 김일성 몰아내면은 후손들이라도 잘 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냥 굶어서 죽어버리니까 김일성 왕족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4일 만에 외관에서 수원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런 전쟁은 이런 식으로 해버려야 돼요. 6.25 때 6개사단에 붕괴해서 서울을 점령했을 때 강릉에 8사단하고 춘천에 6사단 2개사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50대 한 160대 넘지 않은 전차가 그러니까 50대로 그냥 쫙 이제 수원을 거쳐서 천안 거쳐서 대전 거쳐서 대구 거쳐서 그냥 부산까지 선발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50대는 이제 강릉의 8사단, 춘천의 6사단 내려오는 것을 뒤에서 막아버려요. 그리고 앞에서 인군 이제 15사단, 12사단, 13사단이 막 위에서 막 밀고 내려오고 밑에서 막아버리고 그래서 국군 2개사단을 딱 포위해버려요. 그리고 부산을 딱 점령하고 나머지 6사단 그 다음에 1사단을 가지고 호남을 싹 쓸어갖고 진주 마산을서 부산으로 점령했으면 벌써 김일성이가 남한을 완전히 점령해버리죠. 그런데 이렇게 777 부대 같이 국군 3사단 같이 그렇게 공격하지 않고 먹고 자고 놀고 하다가 그냥 망해버리고 이제 와서는 메가다가 인천 상륙작전에서 해방전쟁이 실패했다. 그래서 메가다 동상을 철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동아줄로 묶어갖고 김일성 메가다 동상을 무너뜨리려고 한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역사를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민군이 부산을 점령할 수 남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점령을 못한 것은
가다시고 하는 김일성 바보 작전에 이제 실패한 거죠. 772 부대 보세요. 200km를 4일 만에 와서 오산 후에 이제 수원에 이제 딱 점령해 버렸어요. 전쟁은 이렇게 해야 돼요. 현대전은 772 부대처럼 전격 작전으로 적이 방어할 시간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인민군 참패한 것은 미군 때문이 아니라 전진하라시고 전진하듯인 김일성 바보 작전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